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5일 토요경마 역시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마일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성적이 유난히 좋았죠. 이경주에서 승리 여왕의 블루안나, 김기백이수의 블루안나를 노리고 왔어요. 19배짜리. 그리고 사경주의 콘트레일의 원리더 11배짜리, 또 구경주의 제라 한해 델타 K 7.2배, 마지막 경주에서는 노멀베 모닝의 뮤지니 또 4.9배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부산교체 5경주에서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였었죠. I'm Your Father를 노리고 왔습니다. 클린업 조이는 상태가 안 좋아서 뒤로 돌리고 갔고, I'm Your Father의 트리플라인 주력 원틀막권이었어요. 20배짜리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5경주, 9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고요.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레이스인데요. 10마 레이스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안 했어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죠. 인기가 접전 경주예요. 이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7번 마차부차 중심으로 해서 8번 아름다운 소풍, 5번 모네플라잉, 6번 더 리더, 여기 10번만 중전마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7번 마차부차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제가 지난 데뷔전 때도 적중을 시켰는데 사실 박상호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바람이 불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심하게 바람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오늘 김용군 기수가 기승했고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 마차부차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후착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봐요. 이 5번 모네플라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거 빼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 마필이었는데 당시에도 성적은 안 나왔는데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인상적인 탄력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안쪽 게이트인데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차라리 외곽에 포진하는 게 나은데 안쪽이라는 것도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6번은 더 로즈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혈정적 기대치는 높지 않은 마필이에요. 의미가 없고, 따라서 단연 돋보이는 마필은 역시 8번마 아름다운 소풍이죠. 당일날 대끼리가 예상이 되는데, 아름다운 소풍 같은 경우도 마체가 조금 왜소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스피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부터 화려하게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마 경주에서 대끼리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7번, 8번의 능력이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에이스고, 7번, 8번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3명칸, 또 6번마 탐나킹, 4번 비와 갤러퍼, 5번 인기타투스, 7번 초동 레이스 이런 마필이 흘리는데, 10번 3명칸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외곽이라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전반적으로 스피드도 있긴 합니다만 장점은 뚝심입니다. 따라서 외곽에서도 충분히 선위권에서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3명간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도 인기만 안 해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4번 비바 갤로퍼가 공백기 이후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앞선을 얼마만큼 용이하게 받아내느냐 여기 관건이에요. 따라서 안쪽 헌터 호크, 또 7번 초동 레이스, 외곽 10번 3명간까지 앞선을 덮쳐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비바갤러퍼가 산행을 간다 하더라도 막판까지 버텨내기는 수월하지 않지 않겠냐.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따라서 그 대안의 마필, 기본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은 6번마 탐나킹입니다. 탐나킹 같은 경우는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4kg가 빠졌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고, 지난번 경주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4착에 머물렀고 우승마인 미래등불과 착차는 한 12마신 정도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출발이 좋지 못했어요. 점프 출발하면서 후미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끈끈하게 올라오는 또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고 훈련도 굉장히 신경 써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뭐 탐락킹이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힘도 많이 찾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10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7번 모어리치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안쪽에 1마 금마 포르테 4번마 세라칸 3번 통일대로 또 외곽의 9마 베스트 메이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모어리치 같은 경우는 일단 상태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가 볼 때 모어리치라는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승이 워낙 약하고 또 1300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걸음 정도라면 입장 도전이 가능한데 상태감도 좀 더 좋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모어리치는 나름대로 이 편성에서는 또 역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1번만 금화포르테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고 뭐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금화포르테를 믿고 저배당 승부를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노림수를 갖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3번마 통일대로죠. 비록 16주 만에 출전했습니다만 뭐 상태감이 일단 나쁘지 않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통일대로란 마필은 나름대로 힘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사착인데 심하게 서는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착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통일대로가 안쪽 게이트 입장을 할 때 이번 경기는 수월하게 선행 승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물론 이제 4번 세라칸이 역시 상대 선행마이긴 합니다만 게이트 2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대로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선행을 가는 통일대로는 경주거리 1300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뭐 편성이 이번 경주가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대로 지난번에 그런 선행 경합에는 사연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통일대로를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센터포바, 5번 다이아탑, 또 6번 한의의 순간, 안쪽에 베스트 슈터, 2번 음악대장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센터포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빠른 적응을 보여주면서 3차에 갖다 댔던 그런 마필이죠. 역시 센터포바도 박병력 유수가 이승하긴 했지만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고 센터포바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라는 것도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편성도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포바는 이 편성에서 역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이아탑이라는 마필이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이 마필도 뭐 극단적인 좀 단거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1200보다는 1000m가 낫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이아탑이 센터포바를 보내놓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앞선 두 마리가 하나 끝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죠. 대안의 마필은 2번 음악대장입니다. 음악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문전이었어요. 거기에 경주거리를 1700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 마필도 뭐 1700이 되는 마필이 아니고 이번 경기는 1000m입니다. 최단거리라면 음악대장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2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서 움직이면 따라서 1000m라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꼴찌에도 불구하고 음악대장이 이 평상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4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5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5경주부터는 이제 혼전 경주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인기는 9번 신돌격, 7번마 MRB상, 선행마 두 마리가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6번마 바이오매직, 안쪽에 1번 푸른매,
그리고 4번마 역전의 우승 이런 말필이 팔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9번, 7번의 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도 있고 또 힘이 착 하면서 걸음발이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신돌격과 MR비상이 두 마리가 선행마인데 두 마필이 뭐 선입으로 가서 갖다 꽂기에는 상대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진의 우승 같은 경우도 뭐 비록 지난 데뷔전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이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선행마예요. 따라서 발주 연습도 많이 하고 나왔는데 힘도 많이 찼고 16주에 공백을 가지고 14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힘도 데뷔전보다는 훨씬 더 차 있어요. 따라서 이 역전의 우승이 안쪽을 째면서 선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역전의 우승도 절대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됐을 때는 이게 9번, 7번이 레이스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정말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겠습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최근까지 뭐 보여준 액면은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큰 배당,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0번마 메가히트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가고 11번마 케이킹 8번 어게인시나 9번마 대행대박 안쪽에 3번마 당대 걸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제가 이 메가히트라는 마필을 지난번에 조금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1300에서의 그 추입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레이스가 정말 좀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가 또다시 승군전이에요. 메가히트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 메가히트가 과연 그렇게 인기에 부합할 만큼의 사이즈가 됐느냐 1300 조금 불안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걸음 또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의 어떤 이점은 분명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항상 뒤에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그런 요소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메가히트를 축으로 놓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입니다. 빠를 쓸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가히트를 축마로 놓고 가기보다는 복병을 좀 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 편성이 이번 경기가 굉장히 빡빡해요.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는 뭐 의외의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복병 한도 소개해드린다면 4번 영스톰입니다. 영스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승문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스타트가 아주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권 안쪽에서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뭐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마필, 힘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따라서 지난번 승문전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의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4번마 영스톰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슈퍼트리 중심으로 배동해 들어가죠. 10번마 프라이브 파크, 또 2번마 한성킹, 3번마 드림시티, 또 7번마 스토노샤인 이런 말표에 팔렸는데 어쨌든 4번 슈퍼트릭은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프라이브 파크나 스타퍼펙트 여러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안쪽 게이트 이점을 좀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뭐 따라가도 뭐 능력 발휘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역시 승무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역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3차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발주를 할 때 역시 이 마필도 깔끔한 발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나오는 바람에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슈퍼 트릭은 편성도 어렵고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프라이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번번이 1700에서 선행을 지난번에 가면서도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 슈퍼 트릭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따라서 프라이 파크는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한성킹 같은 경우도 1700인데 1700이 나쁘진 않아요. 혈통으로 보면 거리가. 그렇지만 한성킹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성킹도 믿고 때리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고 따라서 배상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 8번마 스타퍼펙트가 이번 경주 정말 조교를
칼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앞선 장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선의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고 특히 또 스타 퍼펙트를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1700이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단거리보다는. 혈통으로 보면 장거리가 훨씬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오히려 스타 퍼펙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강하지가 않아요. 선의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운영했을 때 그렇게 뭐 능동적인 취급을 해올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성팀 정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이라는 경주거리 나쁘진 않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입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따라서 앞선에서 선의권에서 버티기를 시도할 8번 스타 퍼펙트의 이변 가능성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로켓퀸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2번마 대보배, 3번마 다이돌핀, 4번마 아로플라잉 또 외곽 10번 컴퍼스 이런 마필 팔립니다. 자 로켓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마신의 낙성을 얻었죠. 그때 당시에 뭐 대보배, 다이돌핀, 뭐 생청돌이 이번 경기 추천한 마필들과 같은 레이스를 많이 치렀는데 여유가 좀 많았어요. 따라서 4.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로켓킨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 보이지고 지난번에 대보배가 2차기고 4차기 다이돌핀인데 이번 경주는 다이돌핀이 대보배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4번마 아르고 플라잉이에요. 아르고 플라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스타트를 한 직후에 등재가 빠졌어요. 거기서 이제 기수가 다시 끼워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스타트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 페이스 한 타임 정도 늦게 따라붙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도 않은 마필이고 정상적인 발주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인이 좀 있었던 아르고 플라잉이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전개력이 메리트까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보병세의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6번마 크리너 피어로 10번마 삼성불패, 4번마 성파, 또 3번마 장비행운, 5번마 스모키 베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강축이 없고 또 하나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인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마필인데 거기다 컨디션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마필을 노려가야죠. 그리고 이 6번마 크리너 피어로라는 마필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월 30일 날 성파한테 졌어요. 물론 그때 성파가 상당히 잘 뛰었죠. 선의권에서. 그렇지만 크리너 피어로를 그 경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능력의 정점을 저는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전개적이거나 뭐 기수의 추진 동작이나 정말 아무랄 데가 없는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크리너 피어로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불패는 데려가야죠. 삼성불패 같은 경우는 뭐 줄어든 경주거리도 훨씬 유리하고 1400이 저 예전에는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지 못하면서 바닥권에 추입을 했는데 요즘은 뭐 발주까지 좋아지면서 지난번 선행까지도 갔었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삼성불패가 이번 경주 선행에 대한 욕심은 안 부리겠습니다만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1400이라는 것도 훨씬 유리하죠. 따라서 제가 노리는 복병은 10번 삼성불패에다 일단 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력 한방. 뭐 성파도 무시는 못합니다. 성파라는 마필도 이번 경기는 안쪽에서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고 약간 주행 압박이 있긴 합니다만 선행을 가면 성파도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6월 3일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마필이 좀 끌리고 외측으로 사행하고 또 상코너에서는 또 착지 불량으로 말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겹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서 깔끔한 선행이라면 성파도 무시 못한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크리너 히어로보다는 인기 많은 삼성불패나 성파가 좀 더 입상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이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컨디션이 좋아진 복병을 축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8번 전무후무 앞두도 인기 1위고 여기 10번 위즈스피드 또 2번 수성 캡틴 5번 히든 인디언 6번 불꽃 왕자 이런 말표 팔리는데 이 전무후무도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 전무후무 같은 경우는 액면은 뭐 가장 낫죠. 그런데 물론 전무후무도 보여줄 걸음의 매력은 분명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막판에 입상을 지켜내긴 했지만 걸음이 완전히 퍼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주가 선행을 장담을 못합니다. 전무후무가. 안쪽에 뭐 나이트우드나 수성 캡틴 또 히든 인디언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가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전무후무가 지난번에 보여준 끝걸음 선행을 편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걸음발을 가지고 이 편성에서 버텨내기는 과시는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무후무를 빼거나 뒤로 돌리고 배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0번 위즈스피드는 뭐 데려가야죠.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편성도 그렇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저기도 좀 더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위즈스피드가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안쪽에 이번 수성 캡틴이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 때 전무후무랑 같이 뛰었던 그 당시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역시 뭐 컨디션이 조금 모자랐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부담 중에도 1kg 빠졌고 컨디션도 근래 들어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이번 수성 캡틴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뭐 최고 인기 마필은 전무후무 불안 요소가 많다는 거 먼저 언급해드리겠고 10번 위즈스피드 수성 캡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11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람규의 세 번째 추진 경주인데요. 1등급에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죠. 전부 다 뭐 단거리에서는 다 한 칼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일단 뭐 7번은 최강실러 8번 파랑주의보 지난번 SBS 스포츠 그 국제 경주에서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뭐 최강실러나 파랑주의보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뭐 이게 7번, 8번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안쪽 1번 오레이지 위너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1200에서는 항상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이 1200이기 때문에 또 노려와야 되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최근에 그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해서 한동안 좀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1200이라면 충분히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고배당이 예상이 되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